자, 우리 이제 지수 로그 함수 단원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지수 함수의 활용 파트. 오늘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에 활용하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대단원이. 자, 오늘 배울 내용, 지수 함수의 활용. 방정식이랑 부등식 이거 두 개 풀면 되는데요. 개념은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방정식 나오면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부등식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방법을 익혀놓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만 알고 그 계산만 좀 잘 적용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첫 번째로는 방정식부터 봅시다. 지수 방정식.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수꼴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방정식이 있을 때 지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요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뭔가를 풀려면 이제 지수꼴에서는 밑이 같아야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일단 밑을 같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을 같게 했다라고 쳐. 그래서 A의 fx제곱과 그 다음에 A의 gx꼴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나타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푸냐? 이제 밑이 같아진 거잖아. 그럼 누구끼리 갖추면 될까? 이거 방정식을 풀려면 밑이 같으니까 누구끼리 같다라고 놓고 문제 마무리하면 될까요? 지수끼리 같다라고 놓고 문제 풀면 되겠지. fx랑 누구랑 같다? gx랑 같다. 뭐 이게 끝입니다. 그냥 보는 대로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가다가 요 밑도 미지수가 나와지는 그런 케이스가 덜어 있어요. 알겠지? 근데 밑이 미지수인 경우는 뒤쪽에 특강에서 이제 좀 더 다룰 건데, 만약에 이제 얘네가 다르더라도 같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긴 있어. 뭐냐면 밑이 1일 때. 밑이 1이라면 1의 100제곱이든 1의 10제곱이든 어떻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두 개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성질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수가 같은 형태가 나왔다. 요번에는 지수꼴이 나오는데 지수가 같아. 밑은 다른 형태인 것 같아. 자, 이런 꼴이 나왔을 때는 지수가 같다라고 했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얘랑 얘랑 같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구랑 누가 같으면 이게 문제가 풀리겠니? A랑 누가? B가 같으면 풀리는 거야. 근데 이러한 개념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밑이 다르지만 이게 이제 성립하게 하는 fx, gx가 있어. fx가 있어. 그렇지. fx가 무엇일 때? 0일 때. 5의 0제곱이나 2의 0제곱이나 어떻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지금 당연히 전제 조건은 a가 0보다 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고, A의 X제곱꼴이 반복될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 뭐 여러분들 여태까지 또 몇 번 보셨지 않습니까? 최대 최소할 때 이런 꼴이 있으면 당연히 이 형태를 갖다가 뭐 해줘요? 치환하고 문제 풀 때 뭐를 주의해 줘야 됩니까? 범위를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야,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같은 거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게 이제 성립이 돼. 그럼 이거 만족하는 x값은 얼마일까? 그냥 바로 이제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 바로 1 넣으면 쌤 성립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등식꼴로 놓고 문제를 한번 쌤이 풀어볼 거야. 그러니까 2의 x 플러스 2제곱은 냅두고 8을 이항을 시키는 거지. 근데 8을 이렇게 놔둘 때 아까 첫 번째 1번이 일단 뭐를 갖게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푼다라고 했었지?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똑같게 만들 수 있는 거 갖게 만들어 놓고 생각해야 돼.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그럼 이제 밑이 같아졌죠? 밑이 같아졌으니까 누구끼리 비교하면 될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지수끼리 서로 값이 같다. x는 1이다. 이게 이제 딱 정석적인 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을 같게 만들어서 누구끼리 비교하는 거야.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형태는 뭐 여러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a의 2x제곱 마이너스 3a의 x제곱. a라고 잡지 말고 여기를 2라고 잡을게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자, 보고 바로 뭐 솔직히 크로스 공식 해서 써도 되지만 처음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의 x제곱꼴이 반복된다라는 건 보이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4 마이너스 주면 t가 뭐 또는 뭐 나와집니까?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나와? 4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해.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2의 x제곱이 4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쌤이 아까 한 가지 얘기했던 거 있잖아. 뭐를 어떻게 하라고? 범위를 주의하라고. 여러분들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순간 t값의 범위가 결정이 돼요. 뭔지 알지? 지수함수는 이게 지수함수 값이잖아. t값이.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함수값이 뭐보다 어떤 값만 나와집니까? 0보다 큰 값만 나와지는 거야. 그래서 t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만 해가 나오는 거고 얘는 탈락이 되는 거지. 알겠죠?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고, 이게 2의 제곱이니까 x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케이.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풀 거고요. 익히 문제 가서 이제 좀 더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 부등식 살펴볼게요. 두 번째도 방정식 한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 부등식 할 때는 한 가지 조금 조심할 점이 있어.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호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 처음에 이제 지수 함수 배웠을 때 살짝 이제 언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밑이 같을 때, 그러니까 a의 fx 제곱이 a의 gx 제곱보다 뭐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걸 풀 때 여러분들이 밑이 같으니까 그냥 지수끼리도 fx가 gx보다 더 크다 라고 하면은 틀려요. 왜? 이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무슨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까?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만약에 이게 증가함수라고 쳐봐봐. 증가함수면 여기가 x1이고 여기 x2일 때 이게 y는 뭐 a의 x제곱이라고 보면 지금 x1보다는 x2가 더 큰 상황이지. 그리고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도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보다 더 작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밑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오른쪽을 향해서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된다라고 쳐요. 그럼 여기가 x1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고 x2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야. 누구일 때 함수값이 더 큽니까 지금? x1일 때 함수값이 더 크잖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까? 반대로 바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지수 부등식 풀 때 밑이 같은 것까진 좋은데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될지 바꾸지 말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실수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a가 1보다 크면은 부등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이거 풀 때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두 개의 관계를 봐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a가 0과 1 사이 값이다 라는 조건을 알고 있을 때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을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얘가 반복될 때 이거 뭐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치환해서 범위 가주면 돼. 그 끝에 결론 낼 때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 뿐이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알겠죠?
기존에 이제 더 어려운 꼴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미지수인 그런,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취하면서 어렵게 계산해야 되는 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육과정 외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마플 특강이라 해서 뒤에서 따로 다루니까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익힌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 바로 꼴이 눈에 들어오나요? 일단 뭐랑 다 관련된 수라고 보면 될까? 밑을 3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냥 바로 여기다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지수끼리 서로 같으면 될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므로 x는 얼마가 나옵니까? x는 4 이렇게 나와지겠죠. 2번 갑시다. 2번에서도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얼핏 보고 그냥 대충 풀다가 틀리겠죠? 밑이 같아요 지금? 달라, 그치? 하나는 4분의 3이고 하나는 3분의 4야. 그럼 이렇게 고쳐봅시다. 여러분 여기 우변에 있는 요식 있죠? 그치? 요식을 3분의 4로 고치면 역수 취하는 거니까 지수에다 뭐 달아주면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변을 3분의 4에 2x 플러스 3제곱으로 고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밑을 3분의 4로 같게 만들었으니까 지수에 있는 x제곱과 2x 플러스 3이 같다라는 식 통해서 문제 마무리하면 돼요. x제곱은 2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1 마이너스 3 주면 되겠죠. x값은 뭐 또는 뭡니까?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3번 바로 가자. 치환해서 문제 풀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이제 뭐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이렇게 붙어있는 애는 일단 처리하면서 가야 되겠지? 요거는 앞에 계수 뭐로 취급해주면 될까? 2로 취급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치환도 한번 해보자. 누구를 치환하면 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그리고 t의 범위를 0보다 크다라고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풀게요. 그러면 이 처음에 몇 t제곱 나와? 2t제곱 나와지지. 2t제곱이야. 조심해. 마이너스 17t 플러스 8은 0이고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8이랑 1이랑 마이너스 둘 다 주면 되겠지. 그럼 t가 8 또는 2분의 1이 나와. 즉 다시 돌려줘야 돼요. 2의 x제곱 얘가 8이던가 또는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2의 x제곱이 8이면 x는 3 또는 여기는 x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와지겠다. 됐지? 아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둘 다 만족했으니까 이거 둘 다 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2번 풀 건데 조금 읽어보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그 제목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가 방금 전 1번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을 딱 풀고 해가 딱 얼마다라는 게 튀어나왔던 거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해가 나올 때도 있지만 애매하게 나와지는 그런 경우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를 바로 구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야. 자, 풀어볼게요. 일단 뭐 아까 봤던 그냥 치환꼴 문제 같아 보이고 치환을 해봅시다. 2의 x제곱을 t라고 할 거고 t는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t제곱에 여러분들 여기 지수 떨어뜨릴 수 있죠? 2의 세제곱 앞에 개수로 가야 됩니다. 개수 얼마예요? 8 t. 우리 같이 수업하는 거 맞지?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자,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어머머머. 야,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이걸 막 근해 공식 써가지고, 야, t가 막 근해 공식 써서 뭐 2분의 1 뿔마 루트 2 나오는데, 얘가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이제 이 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고 가야 돼. 여러분들, 여기에 두 근이라는 것은 이걸 만족하는 x값인 거잖아. 그지? 만족하는 x값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 x값이 이렇게 치환되면서 x가 지금 지수에 들어가는 그런 값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푼다면 누구 값이 구해지는 겁니까? 지금 t 값이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t1이라는 것도 하나 나오고 t2라는 것도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겠니? 근데 t1이라는 이 근이 꼴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 꼴인 거야, 얘가. 2의 뭐시기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얘도 2의 뭐시기 제곱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 만족하는 근을 애시당초에 문자 뭐랑 뭐라고 줬니? 알파랑 베타라고 줬으니까 t1, t2 중에 하나는 지수가 알파고 하나는 지수가 베타꼴로 무조건 나와지게 될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잖아. 지수에 있는 값끼리 더 셈을 해주려면 이 값들에 뭐가 필요할까? 무슨 연산이 들어가야 돼? 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곱이.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t1 곱하기 t2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바로 얼마입니까, 이게? 8이 되는 건데 얘가 바로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8이라는 거지. 문제는 그럼 바로 마무리는 할 수 있겠죠?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2의 세제곱인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거예요? 3이다. 여러분 문제 조금 이제 난이도 있어줘야 좀 긴장 타고 잘 보는 것 같네. 자, 아까까지는 너무 재미없었나 봐. 자, 오케이. 두 번째 갑시다. 뭐 동일한 문제예요. 또 긴장 안 할 것 같네. 대충 볼 것 같네. 자, 똑같이 갈 거야. 2의 x제곱을 t라고 합시다. 치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83, 24. 그지? 24t 플러스 k는 0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t1을 2의 알파 제곱, t2를 2의 베타 제곱으로 가는 건데 이 알파랑 베타에 대한 힌트가 합이 또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t1과 t2에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될까? 곱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곱을. t1 플러스 t2, 즉 부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k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k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k니까 k는 얼마인 거예요? 2의 7제곱 얼마? 128로 볼 수가 있겠지.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네. 알파 베타. 알파 베타를 한번 구해봅시다.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이게 지수끼리 뭐 곱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 노가다 같아. 여기 128 넣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28은 0 이렇게 가주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네, 그치? 한번 해보자. 128 2, 6, 4, 2, 3, 2 아직 안 되지? 2, 1, 6 되죠? 8이랑 16 하면 되겠다. 8이랑 16 해서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그럼 t는 8 또는 얼마입니까? 16이 될 거야. 이게 2의 x제곱이 8 또는 16이니까 x값은 3 또는 얼마 나와? 4. 그 표기는 좀 올 안 적었지만 알아서 써주시고요. 3이랑 4가 나오네. 그래서 문제에서 두 근의 곱 구하라고 했죠. 알파, 베타 직접적으로 곱한 거. 답은 얼마입니까? 1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지? 이런 건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그래프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할 때 방정식이 이제 쓰이는 꼴을 보는 건데요.
여기 지수함수 두 개가 그려져 있고 뭐 상황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런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A점의 좌표를 y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보자.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하면은 얘는 2의 a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여기는 a, 15 곱하기 2의 a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건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y좌표 값의 차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그지? 그럼 2의 a제곱 마이너스 자, 쌤이 여기 문제를 좀 잘못 적었습니다. 그쵸? 자, 오케이. 여기에 마이너스 x.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뭡니까? a제곱. 됐지? 쏘리. 자, 뭐 어쩐지 내가 또 식을 쓰면서 뭐 문제가 좀 너무 애매하다 싶었어요. 자,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2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여러분들 2의 마이너스 a제곱 걸 나오면 이게 이제 껄끄러우니까 양변에 2의 a제곱 곱해서 계산을 한번 해줘 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는 2의 2a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 곱한 걸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a제곱 요거 이항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곱한 거는 마이너스 15는 얼마? 0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예요. 얘들아 일반적으로 이제 치환을 하는데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크로스 공식 쓸 애들은 눈에 바로 보이죠? 그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여기 지수가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2고 여기 몇 곱하기 몇으로 표현하면 될까? 3 곱하기 5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면 되잖아. 그럼 크로스 쓰면은 성립이 되는 거잖아. 어떤 의미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가 2의 a제곱, 2의 a제곱. 그럼 결국은 2의 a제곱의 값으로 마이너스 3이 나오던가 2의 a제곱 값으로 5가 나와지는 건데 이 앞에 있는 값은 안 되겠죠? 2의 a제곱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럼 2의 a제곱은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a점의 y좌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냥 바로 5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지? 정리하고 넘어가자. 4번 문제는요, 부등식이네요. 그죠? 자, 부등식 풀 때는 그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 조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풀어보자. 여기는, 얘가 9분의 1이고 27분의 1이니까 조금 꼴을 먼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몇 분의 몇에, 그러니까 밑을 뭐로 바꿔야 될까? 3분의 1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게 제곱꼴이니까 4x-2가 지수에 올라가지게 됩니다. 27분의 1은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3x 플러스 얼마? 3이 될 거야. 그럼 밑을 같게 했으니까 우리가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건데 이 지수끼리 비교할 때 4x-2랑 3x 플러스 3에서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바로 넘기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지겠네요. 2번 가봅시다. 치환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뭘 치환해야 될지는 눈에 딱 들어오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요. t는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t의 제곱이고 얘들아 요거 처리해야 돼요. 앞에 얼마 곱해줘야 되겠니? 2가 곱해지면 개수가 얼마죠? 10. 그렇지.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2, 8 마마주면 근이 2 또는 8 나오잖아. 2차 부등식 풀어야 돼요. 그러면 t값의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가 되는 걸까? 2랑 얼마 사이? 8 사이가 되는 거야. 여기 범위에서 이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t라는 값 자체가 지금 원래 얼마였어요? 2의 x제곱이었잖아. 요렇게 이제 써놓고 보면 밑이 완전히 일치하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질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x는 1 이상 3 이하. 요렇게 답이 나와지겠다. 자,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누구 치환해야 될지 보여? 요건 이제 마무리할 때 조금 조심해주면 될 것 같고, 역시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합시다. t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자, 무난하게 갑니다.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뭐 방금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데? 그지? 식은 똑같게 나왔어. 그죠? t의 범위가 2 이상 8 이하. 이렇게 이제 들어가줘야 돼. 근데 이 t 값이 2분의 1의 x제곱이었잖아. 그제?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고. 되겠니?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0과 1 살 값이잖아.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될까? 바뀌면서 뭐 당연히 이제 크기가 이렇게 또 흘러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상 그다음 마이너스 1 이하로 답이 나와지겠습니다. 기본 풀이니까 뭐 할만하죠. 정리할게요. 5번 형태예요. 이제 단순한 그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 아니라 이제 좀 적용되는 그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방정식 부등식만 적는데 쌤이 앞에 문장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일단은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이 부등식만 봤을 때는 앞에서 이제 했던 대로 치환해서 t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거 감안하고 식을 고쳐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식을 한번 고쳐보자. 고치면 t제곱 여기 지수 떨어뜨려야 돼요. 4t 플러스 a가 0보다 무엇해야 돼? 커야 돼.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요거 우리 그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문제 풀었었지. 근데 요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아래로 볼록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이제 가끔 실수를 하는데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그 가로축 값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변수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t로 바뀌었으니까 t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t에 대한 조건으로 바뀌면 t는 0보다 어떤 부분에서만 만족이 되면 될까? 큰 부분에서만 만족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모든 실수 t에 대하여가 아니야. 알겠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여기 부분에 대하여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 되겠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큰 부분만 취급해서 문제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2차 부등식 풀 때 얘를 한번 ft라고 잡아볼게요. ft라고 잡아서 ft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ft는 t-2의 제곱 플러스 a-4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록에서 여기 2지.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몇 이후만 보는 겁니까? 몇 이후? 0보다 큰 부분만 보는 거니까 그래프는 요것만 딱 잘라서 보는 거야. 빨간색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뭐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수에도 맞긴 맞았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얘가 0보다 크려면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럼 여기 몇일 때 함수값이 몇보다 크다라고 보면 될까?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x가 2일, 아니 t가 2일 때잖아.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뭐 하면 되겠니? 크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제일 작은 값조차 0보다 크면 나머지 값은 다 크겠지. 그래서 마무리하는 거는 f2가 0보다 무엇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 a-4가 0보다 큰 거니까 a는 4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한번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속도 내서 풀어볼게요.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저기 뭐 빨간색으로 적어놨지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t에 대해서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t제곱 플러스, 자, 여기 지수 떨어뜨려요. 6t 플러스 a-3이 0보다 크면 돼. 그럼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ft라고 보고 ft의 형태를 알기 위해서 표준형 한번 고쳐봅니다. t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a-12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예요. 이때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그런 형태가 나와지는데 0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가 범위가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성립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0인 부분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이니까 자, 얘들아 요렇게 잘라서 가야 돼. 요렇게. 요거 마무리하는 거 잠깐만 볼래요? 이 빨간색 그래프만 0보다 무엇하면 될까? 크면 되지. 그러면 누구일 때 함수값만 판단하면 될까? 0일 때 함수값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자, 마지막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무엇하면 될까? 일단 큰 거는 당연한 거고 같아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아, 여러분들 조금 할 거라고 믿었는데 비어있잖아. t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야. 예전에 한번 좀 보여주긴 했는데 여기가 0이야. 0인데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0일 때 딱 이렇게 x축에 걸치더라도 t축에 걸치더라도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다 양수값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확대한 그래프 이해 가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더 또 많이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0 집어넣은 값. 0 집어넣으면 여기 이걸로 보자. a-3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a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등호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둘 다 활용되는 문제네요. 어떤 등식 하나 나와 있죠? 그래도 좀 제법 간단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A라고 했을 때 수심, 그러니까 깊어질수록 빛의 그 세기가 적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 세기를 D인 곳에서 세기를 Y라고 했을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32분의 1이 되는 곳은 몇 미터인가? 자, 1번. 얘들아, 기존의 빛의 세기를 A라고 했지? 그지? 그리고 이제 수심이 D인 곳에서 빛의 세기가 Y로 나와지는 거잖아. 근데 1번 문제에서는 수면에서의 몇 분의 몇이 되는 지점을 구하라는 거야. 32분의 1. 수면의 세기가 A니까 그 수면의 세기의 32분의 1이면 32분의 1 A가 되는 D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이제 계산하는 방법, 구하는 식이 이제 이거니까 요거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Y값에 이거 준 건 이해하셨나요? 됐지? 자, 마무리할게요. 그럼 A는 의미가 없고 여기가 2분의 1의 5제곱. 뭐 푸는 건 쉽다. 그치? 4분의 D니까 D는 얼마입니까? 20 나와지겠지. 20m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게요.
원래 세기의 25% 이하가 되려면 수심은 최소 몇 미터인가? 자, 그럼 25%가 되는 그 세기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원래 세기의 25%다라고 하면은 100분의 얼마입니까? 25A인데 이것보다 어떻게 되는 수심이라고 했어요? 이하가 되는, 그치? 오케이? 그럼 요거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 수심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4분의 얼마? D. 부등식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풀어갈 거야. 그럼 AA는 없애도 돼요. 문제 푸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것도 문제가 너무 쉬운데? 자, 이거 몇 분의 몇이 약분하면? 4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 뭐예요? 제곱이고, 2분의 1에 4분의 D제곱이야. 밑이 이제 0과 1 사이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반대로 바뀌어줘야 되니까 D는 몇 이상이 돼야 될까? 8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 8m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뭐 너무 쉽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